건담 시리즈 중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인물이 바로 샤 아즈나블입니다. 붉은 혜성, 지온 공국의 군인이자 모빌 슈트 파일럿으로 천재적인 조종 기술을 지닌 에이스죠. 연방의 암으로 레이와 라이벌 관계이지만 왠지 모르게 주인공보다 더욱 매력을 느끼게 하는 샤. 그가 특히 자비 가문에 대해 왜 복수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지온과 연방 사이에서 마치 스타워즈의 다스베이더처럼 수수께끼에 쌓여있는 인물. 건담 D 오리진은 총 6편으로 제작되었으며 이번 리뷰편에서는 푸른 눈의 캐스발, 슬픔의 아르테시아, 새벽의 봉기 3편에 대해서 전문성은 없지만 샤아팬의 맘으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채널 고정! 우주세기 0068년 지온줌 다이쿤 의장은 내일 있을 사이드3 자치공화국 의회에서 독립을 표명할 것인지에 대한 분설문 작성에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인 캐스발과 아르테시아가 어린 시절의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죠. 하지만 지온줌 다이쿤은 연설 도중 갑작스런 심장발작으로 사망하게 되고 연방에게 암살당했다는 소문 등으로 공중은 흥분합니다. 남아있는 다이쿤의 가족들에게 대비인 자비와 짐바랄이 접근을 하죠. 짐바랄은 자신의 아들인 람바랄을 통해 의장 일가를 대피시키는 임무를 맡깁니다. 람바랄은 외모는 아저씨지만 이번 시리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저도 상당히 매력을 많이 느낀 캐릭터였습니다. 대피 도중 또 한 명의 중요한 인물 키실리아 자비가 나타납니다. 말을 타고 나타난 그녀는 흥분한 군중들은 진압하며 람바라를 도와줍니다. 자비가로 돌아온 키실리아는 람바라를 도망치게 도왔다는 이유로 오빠인 사스로 자비에게 한 대 맞습니다. 그리고 장남인 기레에는 랄 가문을 무너뜨리기로 결심하게 되죠. 그런데 키실리아의 표정이 심상치 않네요. 지온줌 다이쿤의 장례식에서 돌아오는 길에 사스로는 폭탄 테러를 당하고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옆에 타고 있던 도질 자비는 다행히 목숨을 구하게 되죠. 그리고 차가운 얼굴로 그 광경을 지켜보는 키실리아. 아마도 키실리아의 복수심으로 인한 테러로 보입니다. 이 사건으로 자비 일가와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랄 가문은 여론 및 군중의 지탄을 받게 됩니다. 람바랄은 맹해 보이지만 사실은 상당히 똑똑하고 상황 파악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클럽 에덴에서 연인 하몬과 만나 아버지를 지구로 도망칠 수 있도록 부탁을 하죠. 타치소이와 하몬의 도움으로 캐스발과 아르테시아도 함께 지구로 보내려는 람바랄. 보안대 대장 키실리아가 갑자기 랄 집안의 캐스발 렘 다이쿤과 얘기하고자 옵니다. 키실리아는 사실 어린 캐스발에게 겁을 줘서 랄 가문으로부터 스스로 나오게 하려는 속셈이었죠. 캐스발의 당당한 모습에 흥분한 키실리아는 어린 캐스발을 제거해야 한다고 결심합니다. 의장 공저로 보금자리를 옮긴 다이쿤 가족. 로질루시아는 아스트라이아를 탑으로 보내버리며 아이들과 생이별시켜버리죠. 아이들에게 지구로 가서 동그란 달이 100번 뜨면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엄마 아스트라이아. 아이들과 마지막 잠을 자는데 너무 슬픈 장면이네요. 다음날 하모는 연방의 건탱크를 타고 의장 공조로 난입하여 캐스발과 아르테시아를 데리고 떠납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엄마와 작별을 하게 되죠. 건탱크를 타고 시가지를 폭주하며 최단 코스로 도킹베이까지 돌진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연방군 건탱크들과 대치하게 되는데 순식간에 적을 파괴시켜버립니다. 본능적인 것일까요? 적을 격추한 것은 하몬이 아니라 어린 캐스발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람바랄과 합류하게 되고 화물 컨테이너선에 몸을 싣습니다. 마지막 화물 컨테이너에서 자신들이 살았던 스페이스 코로니 사이드 3 문조를 바라보는 남매 캐스발과 아르테시아는 수많은 적들을 코로니에 남겨둔 채 지구로 향합니다. 우주세기 0071년 스페인 안다르시아. 난민을 치료하고 있는 소녀는 바로 아르테시아였습니다. 지구로 피신한 이후 캐스발과 아르테시아는 양부인 돈 테아블로와 함께 밝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름도 개명하여 에드워드 세일러로 살아가게 됩니다. 에드워드 지구로 같이 피신해온 짐바랄로부터 사상교육을 받게 되죠. 한편 자비가에 대한 원망이 컸던 짐바랄은 군산복합 기업인 에너하임사와 접촉을 시도하며 사이드3에 대한 무장 반환을 준비하게 되는데 이 일로 인해 자비가에게 오히려 위치를 노출시키게 되죠. 자비가의 키실리아가 보낸 괴한이 돈 테아블로의 저택에 침투하게 되고 안타깝게도 짐바랄은 암살당하고
이어서 에드워드와 세일러까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막다른 길에서 에드워드는 투지로 갑옷을 입은 암살자를 물리치고 가까스로 동생을 구해냅니다. 에드워드는 한층 더 강한 남자가 되어갔던 것입니다. 부상을 당한 돈 테아블로에게 야시마 컴퍼니 CEO 슈 야시마와 그의 딸 미라이가 병문안을 오게 되는데 사이드 5의 문 텍사스 콜로니로 이주할 것을 제안하죠. 지온의 자비가에 순응하듯 그들의 감시하에 들어가는 결정이었습니다. 한편 아버지를 잃은 남바랄은 격분한 상태로 클럽에서 난투전을 벌이고 있는데 그때 도즐이 찾아오며 어떤 부탁을 하게 되죠. 건담 D 오리진 애니메이션에서 샤 외에도 이 남바랄과 도즐자비가 상당히 중요한 인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두 집안은 원수지간이지만 사나이로서 전사로서 서로를 인정하는 둘의 모습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도킹베이로 이동한 두 사람은 모빌워커의 실험을 확인합니다. 어둠의 루트로 입수한 연방의 건탱크와 모빌워커의 테스트 전투가 이어지고 건탱크의 축포마저도 막아내며 월등한 기량 차이로 한방에 쳐부수는 모빌워커. 전력차가 있는 연방을 물리칠 지온의 비밀병기였죠. 람바랄의 신투자원 경험과 전투 능력으로 기체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레포트를 하며 이렇게 지온의 비밀병기 모빌슈트는 발전해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에드워드와 세일러는 사이드5 룸으로 이주하게 되고 텍사스 빌리지 치프 매니저 로제 아즈나블의 집에서 살게 됩니다. 여기서 샤 아즈나블의 비밀이 등장합니다. 샤 아즈나블은 실존 인물이었고 동생 세일러도 헷갈릴 정도로 똑같이 생겼습니다. 에드워드의 눈은 푸르고 샤는 갈색, 그 정도 차이뿐이었죠. 첫 만남 이후 둘은 친한 친구 사이가 됩니다. 어두운 모습으로 들어온 에드워드, 엄마가 죽었다는 슬픈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자비가에 대한 그의 분노는 더욱 불타오르고 그 순간 이후 그는 자비가에 대한 복수를 다짐한 것 같습니다. 비석에 이름도 새기지 못하는 슬픈 현실이죠. 한편 샤 아즈나블은 지온의 사관학교에 합격하게 되는데 에드워드 역시 지온으로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복수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죠. 에드워드가 지온으로 입국한다는 소식을 들은 키실리아는 암살을 지시합니다. 공항 도처의 감시를 눈치챈 에드워드. 그 전부터 계획한 것일까요? 샤의 가방에서 총기가 발견되고 사관학교 입학 시에 늦지 않게 자신과 옷을 바꿔 입고 진짜 샤를 먼저 지온행 우주선에 탑승시킵니다. 두 번 다시 못 볼 것 같다는 말에 웃어대는 에드워드. 친구를 먼저 지온으로, 아니 자신을 대신해 저 세상으로 보내는 에드워드. 정말 섬뜩합니다. 그렇게 키실리아에 의해 지온행 우주선이 폭파되어 버리고 진짜 샤 아즈나블은 에드워드를 대신해 죽음을 당합니다. 새벽의 봉기. 선글라스를 끼고 사관학교에 입학식에 나타난 에드워드. 아니 이제부턴 샤 아즈나블이죠. 완벽히 샤 아즈나블로 복수의 시작을 하는 캐스발. 하지만 진짜 샤를 알고 있는 고향 동기 리노 페르난데스와 룸메이트가 됩니다. 샤는 사관학교에서 체력, 운동, 지식, 운동신경 등 모든 면에서 월등했습니다. 샤를 계속해서 의식하는 도즐가의 막둥이 가르마. 한편 행군 중에 부상을 당한 가르마를 샤가 구해주고 둘은 급격히 친해지며 룸메이트가 됩니다. 가르마가 일방적으로 방을 바꾼 것이죠. 그리고 샤의 눈을 보고 진짜 샤가 아니란 것을 눈치챈 페르난데스. 눈치가 빨라서 불행하게 될 것 같네요. 한편 모빌슈츠의 개발은 기렌 자비의 말 한마디로 존재 위기에 놓이는데 기술 고문 미노프스키 박사가 등장하며 최신 융합로 개발 및 미노프스키 입자를 도입한 유체 펄스 시스템을 설명합니다. 올해 안에 완성하겠다는 설명을 들은 기렌은 다시 모빌슈츠 개발을 승인합니다. 한편 관제를 무시한 연방 군함 및 콜로니에 충돌하게 되고 이 사건을 계기로 연방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요구하는 지온 공화국. 군중들의 시위가 거세지자 급기야 연방은 발포를 하게 되고 콜로니 국가가 연방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 도즐자비는 장남인 기렌에게 폭동을 진정시키라고 하지만 기렌의 야망은 멈추지 않습니다. 사관학교에서 샤아가 가르마에게 연방군을 기습 공격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작전이 바로 사관생도들의 새벽의 봉기죠. 작전 실행 전 리노는 캐스발의 정체를 알게 되고 다이쿤가를 지지하며 오히려 헤드기어를 선물로 줍니다. 받을 건 받아야죠. 샤의 지휘 아래 연방군 사령탑에 진입하게 되면서 새벽의 봉기는 시작됩니다. 전방에서의 게릴라전 및 목표 타겟팅으로
후방리의 화력 지원을 받은 완벽한 작전으로 연방군은 제대로 싸워보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시작합니다. 샤아는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된 리노를 작전 중에 처리해버리죠. 아군의 공격에 목숨을 잃은 리노. 끝까지 캐스바를 불러대지만 샤아라고 불렀으면 살려줬을까요? 아니겠죠. 아무튼 연방군 연대장에게 항복을 받아내는 샤 아즈나불. 200명 사관생도들의 봉기, 연방 치안부대를 무장해제. 이 사건은 지온공화국의 시민을 열광시킨 동시에 인류 최대의 비극 1년 전쟁의 발단이 됩니다. 건담T 오리진의 애니메이션은 1년 전쟁 이전의 이야기를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야기 중심을 어린 샤아의 성장에 맞춰 그의 심리와 연방과 지온에 대한 배경을 잘 알 수 있죠. 다음 편에서는 로빌 슈츠의 개발과 샤아가 붉은 혜성으로 이름을 떨친 루움 전투에 대해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당신은 구독되어 있습니다.